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 관세의 유흥단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미국 해방의 날 이후 이틀 만에 뉴욕 증시에서만 6조 달러 이상의 시총이 증발되는 등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막상 판도라의 상자를 읽어보니 트럼프의 상호 관세는 예상보다 전방위적이었고 한층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효과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트럼프가 미국의 고립주의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금융톡의 주제는 트럼프 관세 융단 폭격, 자기실현적 대재앙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55년 만에 서사적 사건, 미국 경제 고립주의 자충수, 그리고 채권왕의 투자 전략 조언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금융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미국 해방의 날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방위적인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가 아닌 평화 시인데도 세계 각국을 향해 가장 공격적으로 관세를 때렸는데요. 이에 대해 모건 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가페는 미국의 세금 무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가장 큰 시도로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55년 만에 가장 큰 서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모건 스탠리는 고객들에게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관세 위험에 대해 시장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조언해 왔으나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라면서 트럼프의 발표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트럼프가 융단 폭격으로 때린 상호관세 부과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 185개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그 기본 구조만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여 4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둘째, 최악의 위반국, 즉 더티 15으로 간주되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합니다. 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무역 수지를 기반으로 일정한 공식에 의해 계산되며 4월 9일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합니다. 구체적인 국가별 관세율은 여기 이 표와 같은데요.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되어 미국과의 FTA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 WTO도 유명무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된 산출 공식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경제학에서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비교 우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이론은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빗 리카도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이 그래프에 의해서 미국은 트랙터를 생산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반면에 중국은 TV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나라가 생산비의 상대적인 기회비용 측면에서 비교 우위, 즉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팀이 발표한 상호 관세 산출 공식은 단순하며 비논리적입니다. 이 공식에서 보듯이 수출 XI에서 수입 MI를 뺀 분자의 무역 적자를 분모의 수입 MI로 나눈 것이 전부입니다. 이 공식의 목적은 오로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비교 우위론에 따라 글로벌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논리를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부 장관과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한 석학인 레리 서머스는 마치 점성술로 천문학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면서 꼬집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평균 관세율은 22%에 달하여 100여 년 이래 가장 높습니다. 트럼프는 대공황에 단초를 제공했던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비상사태인가요? 트럼프가 비상사태라면서 관세를 때렸지만 오히려 그 관세로 비상사태가 올 수 있다는 역설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동에 대한 이유를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미국의 안보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위협하는 국가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상사태라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은 실제로 비상사태여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관세부과 조치를 독단적으로 내리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제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가 정부에 수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부채를 줄이고 소득세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 외국산 제품 구매를 줄이게 되므로 트럼프가 바라는 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소득세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에 따르면 소득세로 매년 2조 달러 이상이 거치고 있는데 모든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때린다 해도 이로부터 얻는 수입은 소득세 수입의 40%에도 못 미치게 되므로 관세로는 소득세를 폐지할 만큼의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관세 수입이 1조 달러에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50%로 올라가면 동일한 양이 소비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시장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팀은 상호관세 부과로 달러가 강해지면서 관세 인상을 일부 상쇄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표되던 날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가 하루 만에 2.1% 하락하여 지수 출범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전 방위적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차트에서 보듯이 세계 10대 주요국 통화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스위스의 프랑과 일본 앵화가 2% 이상 급등했고요. 유로화도 1.7% 상승했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채권시장에서는 10년물 금리가 4%대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트럼프가 작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최근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은 헤드앤숄더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예측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패턴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10년물 금리의 기술적 목표치는 약 3.5% 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9월의 저점인 3.6%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채권 시장이 빠르게 선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폴리마케트의 경기 침체 확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57%에 달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대통령 지지도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1970년대는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덮쳤다면 이번에는 관세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오른쪽 다이아그램과 같습니다.
즉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교역량과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성장이 둔화됩니다. 또 생산비가 올라가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해고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둔화 속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대통령과 연준 의장이 푸시앤풀, 즉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지금이 금리 인하의 최적기라면서 파월 의장에게 정치놀이 그만하고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집권하면 해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는 얼마 전 베센트 재무장관 입을 통해 연준의 금리 정책에 관여하지 않고 10년물 국채 금리에 집중하겠다고 했죠. 그러나 몇 달도 안 되어 연준 의장을 이렇게 다시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월 의장은 버지니아주에서 개최된 어느 포럼 연설에서 예상보다 높은 관세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가 우려되나 즉각 대응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면서 트럼프의 훈계를 일축해 버렸습니다. 이날 혹시나 트럼프의 푸시나 파월의 푸스를 기대하던 뉴욕 증시에서는 3대 지수 모두가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관세 폭탄을 얻어맞은 국가들이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눈에는 눈으로 이미 34% 보복 관세를 선언했고요. EU도 강력한 보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본 관세만 부과된 영국이나 상호 관세의 예봉을 피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다소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정책이 중국 그리고 시진핑에게 절호의 찬스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의해 관세로 세게 얻어맞은 중국의 형제 국가들이 중국에 더 의존하게 할 수 있고 다 같이 뭉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해방향은 트럼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중국에게 게임에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황금과 같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글로벌 연구 소장인 왕 후이야오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가 결국 미국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자충수가 되고 말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스스로가 자초한 자기 실현적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 차트는 트럼프 집권 후 주요 국가들의 주가지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의 S&P 500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불과 이틀 만에 약 6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되었는데요.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폭락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수술을 받는 환자처럼 큰일이었다. 이런 일은 처음 본다. 그러나 주식은 폭등할 것이다. 나라가 폭등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매우 현실 감각 없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더군다나 백악관의 전략은 매우 혼동스러운데요. 트럼프가 관세는 협상 전략이라고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 뒤에서 루트닉 상무부 장관과 나바로 무역 고문은 이를 단호하게 일축하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 위기가 진짜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잠깐의 고통을 감수하라는 정부의 희망 고문이 장기적인 상처로 남게 된다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심각한 시험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우여같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채권 운용사인 핑코의 설립자이고 구 채권왕인 빌 그로스가 자신의 X에 트윗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1971년 근본위 제도 종식 때와 비슷한 시장과 경제의 서사적 사건으로 현재의 시장 혼란은 즉각적인 해결책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며 단기적으로 시장 저점을 맞추려는 시도는 어려우므로 시장의 급락 상황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현금 보유를 포함한 방어적 전략을 추천하며 오늘의 매력적인 저가 매수 기회는
내일이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라면서 쓰디쓴 투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포문을 연 글로벌 관세 전쟁은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55년 만에 가장 큰 서사적 사건이다. 그러나 경제 이론을 무시하고 비논리적인 공식에 의해서 단순하게 산출된 세율로 전방위적으로 부과된 관세 폭탄 효과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사태라면서 관세를 때렸지만 오히려 그 관세로 비상사태가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급락하고 있고 채권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여 10년물 금리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 글로벌 증시에서 뉴욕 증시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상호관세 발표 후 약 6조 달러 이상의 시총이 증발되어 자기 실현적 대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백악관 전략은 혼란스럽고 현실 감각이 없는 듯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형제국 사이에 무역이 촉진되어 오히려 미국 고립주의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자충수를 둘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시장 저점을 맞추려는 시도는 어려우므로 시장의 급락 상황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금 보유를 포함한 방어적 투자 전략을 유지하고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오버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어트의 시 황무지에서처럼 잔인한 4월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믿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과 함께 이번 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